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에 따라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왕 물가가 오른다면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이런 물가가 반갑겠죠.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비해서 2.3%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라는 건 아예 오르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2% 이내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를 넘으면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복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여기다 석유와 구리 같은 원자재 값, 또 국제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인플레를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가계 부채 규모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우리의 경우 이게 자칫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까 사실 우려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이혁원 차관은 우리 경제가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경우에 금융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들어서 있는 지금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도약이냐 아니면 추락이냐, 그 길목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린이의 다정한 친구, 염탐정 염불리 염승환 부장의 영양만점 주가 분석. 염차 냉철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먼저 오늘 염불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들어가기 전에 호우경보 지금 내려진 걸 좀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5월 4일 오후 4시에 제주도 남부와 제주도 동부, 제주도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 속도 줄여서 운행하시고 침수 지역이나 위험 지역 계신 분들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염승환 부장께 주식과 관련해서 염승환 부장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 부장님. 네. 어제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우려도 많았고 그렇게 우려할 거 없다 했는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려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쨌든 오늘 오전까지는 예. 생각보다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사실 이렇게 큰 기업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 예상한 대로,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예. 주가 변동도 별로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우려했던 게 사실은 이제 고밸류 기업이라고 고평가된. 예, 지금 숫자는 안 나오니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나. 예.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아닌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 비싸게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기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그 공매도를 퍼부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 기업들 대부분이 다 코스닥에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가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고, 그게 사실 오늘은 물론 올라갔지만 오늘 오전 장중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추가 폭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데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흔히 고평가된 그런 기업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증권회사에 있지만 이게 증권가에서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너무 좀 이게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하루하루 등락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어차피 큰 흐름상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봤는데 개인 투자분들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 뭐 이렇게 어제나 오늘 오전까지만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5에서 6% 이게 폭락을 해버리면 예. 놀랄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충격파가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공매도의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불만들이 굉장하겠네요. 그거 봐라. 공매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걱정했던 대로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고평가된 기업들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순기능 해가지고 뭐 고평가된 기업들을 가격을 좀 자정작용 일으켜서 위해를 막아서 예. 또 다른 피해를 막는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고평가된 기업이 공매도가 없으면 예. 이게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면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 붙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물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큰 예.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매도가 있으면 그런 걸 막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기능이 있긴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게 공매도라는 게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뭐 마치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내가 사업은 하는 거 아닌데 대신 내가 돈을 주고 그 회사 오너가 대신 맡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면은 나도 돈을 버는 건데 네. 이 공매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안 되길 바라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투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에 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도 제기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또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60일밖에 뭐 만약에 공매도를 했을 때도 아직은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예. 그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계약 내용이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이 돈을 그러니까 이 주식을 빌릴 때 예. 일부에서는 그냥 뭐 이 빌리는 기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반드시 60일 안에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 빌린 주식에 네. 대해서 무기한은 아니에요. 이게 예, 60일 안에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60일밖에 안 주냐. 예.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잖아요. 예.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정보력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개인들이 그 정보력을 이길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딱히 뭐. 예. 예, 그리고 제일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그마한 악재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예로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들면 어제 그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일본의 MLCC라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작은 칩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전력을 뭐 컨트롤 해주기도 하는데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자기기엔. 예. 근데 우리 한국인 삼성전기가 만드는데 예. 그 MLCC를 만드는 무라타라는 회사가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전고체 배터리. 예,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 하는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만들었다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2차 전지 회사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 물량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예. 2차 전지 회사의 악재가 아니라 그 무라타가 만들었던 그거는 내년에 상용화가 예정돼 있는데 예. 그 우리 그 웨어러블 기기 있죠. 이 무선 에어팟. 예, 예. 거기 들어가는 충전기용이에요. 아, 자동차가 자동차는 아직 못 만들어요. 자동차용은 절대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소형 전지구만.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확대 해석된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거 만들었으니까 자동차도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건 확인도 안 해본 거죠. 예. 사실은 자동차용은 지금 만들 방법이 없대요. 아직까지는. 이게 대형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2027년 돼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소형은 어쨌든 이제 무라타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앞으로 공매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그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사실은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네. 확인해보면 별거 아닌 건데 이런 악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다 이거죠.
수익을 당연히 크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때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컨트롤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불만은 아직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어제 오늘 이렇게 그 공매도 그 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공매도 친 거죠. 공매도 친 공매도 친 거죠. 종목들이 그 바이오, 뭐 배터리, 그 고평가됐다는 그 종목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이 우리가 그걸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평가된 그야말로 별로 이게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돼서 이걸 좀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 많이 들어간 그 종목들이 실제로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고평가된 정말 이렇게 좀 실적이 부풀려진 그런 기업들입니까 그러면은? 아니면은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고 해서 폭락했다고 해서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당연히 큰 이익을 지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이용했을 수도 있죠. 의도를 갖고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게 조금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어제도 나왔지만 거의 1조 1,000억이 나왔는데 공매도가. 그중에 9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외국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대로 안 좋은 의도로 갖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뭔가 빌미가 생겼어요. 저거 뭐 밀어봐야 되겠다. 그럼 되게 안 좋은 의도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기업은 우리가 아무리 가치평가를 해도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치평가상 이거는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공매도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순기능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알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외국인이 한 명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재료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근데 단지 그런 재료가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5G 통신 장비 이런 기업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빠졌는데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진짜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했냐 이거죠. 이 기업들 중에. 분명히 작용한 기업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너무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제약바이오는 제가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개발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니까. 저도 고령화 수혜주라는 건 인지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오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좋은데 업체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기술력이. 뭐 신약 개발. 그래서 이건 좀 논의로 하더라도 자 보시면 2차 전지, 뭐 태양광 풍력, 수소 5G 다 성장 산업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이게 끝날 산업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 못 벌잖아요. 몇 년으로 땡겨갈 수도 있지만 근데 3년, 4년, 5년 지나고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기업들은 단순히 비싸다고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지금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도 그냥 공매도에 의해서 어제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공매도에 물론 순기능도 일부 있겠지만 이게 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날만 하겠구나. 저는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멀쩡한 기업들까지 그냥 같이 여기 속했다는 이유로 진짜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만일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어제 그러니까 공매도 들어간 게 9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공매도 못 없앤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공매도가 실제로 지금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금지한 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인도네시아밖에는 없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금지를 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주식을 안 산 건 맞아요.
거의 작년 11월하고 예. 올해 4월 딱 2번 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주구장창 사실 팔기만 했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포지션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막상 또 공매도 재개되니까 그 말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어쨌든 기다렸다는 듯이 공매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일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공매도 못한다고 뭐 우리는 매수 못한다. 뭐 물론 그런 펀드도 있겠죠. 일부 헤지 펀드들은. 근데 공매도랑 별 상관없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런 펀드들이 많았다면 굳이 뭐 공매도 안 하고 좋은 기업도 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계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산 펀드들도 많이 있어요. 매도만 한 게 아니라. 근데 매도한 펀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순매도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좀 저는 그렇게 지금 어제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외국인들이 저도 사실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한번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니까 그동안 팔기만 했던 일부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제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저도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들도 그럼 공매도 이번에 어제부터 재개됐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11,000명인가 2,000명 정도가 교육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어제만 놓고 봤을 때 1.1조 원이니까 1조 정확히 말하면 1조 900억 정도가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외국인들이 9,500억을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이제 얼추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일부 했는데 전체 거래대금에선 차지하는 게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일 님이 삼성중공업이 무상 감자 후 증자했나 봐요. 결정이 났나요? 지금 제가 그건 데이터 뭐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주 입장 손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상 감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상 감자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감자라는 게 뭐냐면 자본금을 깎아주는 건데 깎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드려 제가 치킨집을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이제 자본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1억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 해에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른 데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자본금 1억에다가 1,000만 원 벌었잖아요. 1억 1,000이 있죠. 그게 자본총계예요. 자본총계고 그다음에 또 1,000 벌면 1억 2천이 되고 그럼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자본총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정상기업인데 내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내 자본금이 1억인데 2천을 까먹으면 8천만 남죠. 그 자본총계가 8천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내가 처음에 설립한 자본금보다는 자본총계가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자본총계가 더 적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에 이게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본총계 0이 되면 상폐당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감자를 하면 돼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10분의 1 감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1억이었던 자본금을 아까 8천만 원으로 그럼 자본금을 그래도 낮춘다. 되고 보통은 10분의 1 감자를 많이 하는데 10분의 1 감자라면 1조가 그러니까 1억 원이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자본금 1,000에 예를 들면 자본총계가 8천이면 자본 잠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약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하는 건데 감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회사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삼성중공업 한번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아니 삼성중공업 CFO가 분명히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 이대로 가면 자본 잠식 당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증 아니면 감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언급을 안 했지만 유증 아니면 감자 한다는 걸 은연중에 내포한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면 해결이 되는데 못 버는 상황에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아니, 안 하면 관리 종목 되든가 상장 폐지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감자를 했다는 거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일단은 내 주식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근데 제가 몇 대 1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자 비율만큼 내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물론 대신에 감자를 한 만큼 주가는 올라가요, 사실은. 감자 후 유증한다고 한다고 또 뭐 그런 댓글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럼 감자 그렇게 자본금을 줄인 다음에 이제 유상자를 해서 또 자본금을 확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일단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좋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무상 감자는. 그 조선산업이 보면은
어제도 제가 신문기사에서 한번 읽었는데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지금 기록했다. 네. 이게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사업 이거 망한다고 지금 네. 뭐 없애고 막 조선소 폐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한 2, 3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선 산업이 좋아진 거예요? 배 만드는 조선 산업이?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코로나19 이전에도 너무 안 좋았고요. 예. 코로나 터지고 나선 거의 망한다 그랬죠. 사실은 예. 배 아예 수주도 안 되고 예. 다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수출 안 하니까. 네, 수출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반전된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배가 부족했어요. 예. 배를 그렇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그 예. 전부터도 예. 코로나 터지니까 더 배를 줄여버리니까 예. 뭐 폐선도 하고 예.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배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 HMM은 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수혜를 많이 본 거긴 한데 생각과 다르게 공급은 많이 안 됐는데 예.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소비도 완전히 절벽으로 갈 줄 알아요. 소비 급감. 예. 이것까지 우려했는데 소비가 절벽으로 안 간 이유가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다 준 거예요. 뭐 저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저도 예, 받고 예. 여러분도 예. 다 받으셨을 텐데 예. 미국은 무려 3번 주고 예. 그러니까 돈은 있는 거예요. 예. 돈은 있으니까 근데 집에 있으니까 뭐라 하죠?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고 그런 것들 다 배로 실어 나르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실어 나를 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운임지수는 폭등하고. 예. 근데 폐선을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예. 이거 배를 빨리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좀 이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는 증가하고 배는 없다 보니까 하루 빨리 이거 더 운임지수 오르기 전에 예. 배로 확보하자. 음. 그리고 이게 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럼 앞으로 배를 이렇게 발주를 할 때 조선사 입장에서는 예. 단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어, 예전보다는 배값을. 약간 이제 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냥 굽신굽신 했는데 예. 예. 이젠 굽신굽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제 수주도 잘 되겠다. 예. 우리 더 올릴게. 예.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거 하루빨리 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오르기 전에. 웃돈 주고라도 예. 요새 PC 가격도 뭐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 채굴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죠. 예.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예. 그럼 약간 사재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게 조선사들로 이제 수주가 쏟아졌는데 예.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검증된 회사들이잖아요. 전 예. 세계 1등이고 예.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종을 잘 못 만들어요. 컨테이너선도 아직은 기술력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예. 기술력이 한참 모자라는 뭐 원자재 실어나는 배들은 잘 만드는데 벌크선. 네, 벌크선 맞아요. 예. 네, LNG선, 컨테이너선, LNG 연료로 가는 추진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런 배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한데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LNG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요즘 탄소 중립 이것 때문에 맞아요. LNG선으로 다 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중국이 좀 기술력이 없는 것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강력한 경쟁자가 일본인데 일본은 사실상 그 자국 선주들한테만 발주를 받는데요. 거의 해외 쪽은 수주를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약해졌어요. 사실은 예. 존재감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 가치 선종은 안 돼요. 예. 그러면 한국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발주는 쏟아지는데 예. 주문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밖에.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완전 수주 풍년이 지금 발생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선박은 또 비싸요. 예. 성과가 높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왕에 우리가 선박 발주할 거면 차라리 옛날에는 원유를 원료로 한 그 선박이었잖아요. 다들 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데 우리 그냥 기왕에 발주할 거 만들어 달라고 할 거 LNG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선박 만들어 달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줄일 수 있으니까 예. 규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좀 비싸더라도 그쪽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그럼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딱 겹치다 보니까 조선 업종이 그냥 4월 달에 정말 빅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경쟁자가 그렇게 뭐 마땅치 않다면은 일본은 뭐 나가 떨어졌고 네. 지금 중국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뭐 단기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좋아질. 네,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저도 아니에요? 조선업종을 예전에는 조선업종이 잠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 있었다가 다시 꺾였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고부가 가치 선종보다는 좀 저부가 가치 선종 이런 예. 것들이 많았고 중국이 그때 막 싹쓸이한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될 때긴 한데 선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겼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만들어 보니까 한국보다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기술력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좀 맡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경쟁력 차이가 벌어지고 선박 발주는 늘어나면 이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한국 조선해양 그 IR 담당자가 이제 그 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물어보니까 예. 이 사이클이 오래 갈 것 같냐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클 같다. 그럴 수도 있다. 예, 빅스 그때 조선업종이 10배 갔던 사이클이거든요. 그때 수주가 엄청났어요, 사실은. 예. 그 사이클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큼의 뭐 사이클이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일단 이 그림으로 봐서는 예. 조선업종은 큰 사이클은 분명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사실 2017년, 2018년 이때 조선업 한참 어려울 때 조선소들 문 많이 닫았거든요. 네. 군산도 지금 거기 현대중공업 조선소 이제 문 닫을 때도 네. 조선업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은 다시 열겠다 뭐 그렇게 네. 약속을 하고 폐쇄를 했는데 네. 이런 시기에 좀 다시 문 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아니 뭐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왜 그걸 잘 못하냐면요. 예. 함부로 이렇게 더 증설을 했다가 예. 이게 예기치 않게 조선업종이 10년간 불황이었어요. 예. 또 이거 괜히 공급강이 빠지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게 또 네. 이게 뭔가 부메랑처럼 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아마 조선 3사가 어쨌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산업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해운 산업 관련된 해운 산업도 이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해운은 뭐 이미 그 정도 뭐 HMN 뭐 10배 올랐지.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예. 경기가 좋아질 때 예. 가장 초입에 해운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튀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냐면 경기가 막 좋아질 때는 예. 그 전에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운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구조조정하고 예. 배도 막 없애요. 예. 있는 배도 처분하고 그렇죠. 왜 갖고 있어봐야 그냥 짐덩이밖에 안 되니까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배는 부족한데 갑자기 경기가 돌아요. 그럼 물동량이 확 증가하는데 배를 이거를 지금 만들지 못하잖아요. 배 만드는데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배 공급은 안 되죠. 운임지수는 이제 급등하죠.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배를 발주를 해요. 그래서 배를 발주하는 사이클에서 이제 조선주가 뒤늦게 예. 수주를 받으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해운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갑이 해운사잖아요. 예. 갑이 해운이고 을이 조선사가 수주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해운이 먼저 좋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조선으로 가는데 해운사들은 올해 어쨌든 상반기에 너무 좋았는데 예.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수요는 넘치는데 수요는 계속 좋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 배가 어느 정도 또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거든요. 예, 점차적으로. 예. 분명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고 예.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운임지수는 좀 정상화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높게 올라갔던 주가는 좀 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이클로 봐서는 해운 쪽보다는 예. 좀 조선주가 투자하기엔 좀 마음도 더 편하지 않을까. 조선은 이제 시작사는 사이클이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는 건 조선이고 예. 해운이 먼저 불을 댕겼으니 예. 거기는 이제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약간 이제 불이 더 붙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0396님이 액면 분할 후에 하는 무상증자는 호재일까요? 액면 분할 후에 무상증자를 한다고요? 예. 아니 뭐 일단 무상증자 자체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거죠. 500원짜리 기업인데 저번에 카카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100원 밑으로는 액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상법 개정 안 하는 이상. 예. 그러면은 액면 분할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무구조 변화 없이 주가만 낮추는 거잖아요. 대신 사기 주식세, 쉽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늘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 10만 원인데 예. 이것도 비싸다는 분도 계세요. 나 예. 못 사겠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100% 또 무증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100% 무증을 하면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주식을 공짜로 2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를 더 주는 건데 예.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 주가는 반토막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결국 똑같잖아요. 예. 예. 그럼 5만 원인데 주식 수는 또 늘어나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10만 원 하던 거 이제 5만 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예.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까지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 주주나 아니면 이제 예.
저 기업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좀 장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액면 분할 100원, 그러니까 액면가 100원짜리 기업이 한 번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그 무상증자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아니요. 일단 권리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권리락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만 원짜리 기업인데 권리락이라고 있어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날 무조건 강제적으로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은 게 뭐냐면요. 처음 하시는 그 주린이 분들이요. 이걸 많이 보죠. 뭐냐면 무상증자하는 게 호재라고 해서 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기업을 1000주를 딱 들고 있었는데 그 권리락이 하는 날 주가 반토막 나잖아요. 그래서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거 누가 보상해 주냐. 그래서 증권사 전화하시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통 무상증자 권리락 후에 한 2, 3주 후에 주식이 입고가 되는 거예요. 내 계좌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입고가 안 되는 그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은 내 계좌가 반토막 난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주식이 안 들어와서. 주식이 나중에 들어오는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로 똑같이 들어오는 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했을 때 나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상장일이 있어요. 2, 3주 후에 내가 100% 받으면 내가 지금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절대 손실이 아니니까 그 시간차에 의한 좀 손실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거는 액면 분할처럼 권리락에 의해서 주가가 절반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액면 분할은 권리락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액면 분할처럼 액면 분할처럼 맞아요. 주가가 낮아지는 대신에 주식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주주 개인한테는. 다만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를. 권리락을 시키는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래야만 이게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락이라는 거는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배당을 줘도 배당 주는 만큼 무조건 가격을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락이 뭐냐면 내 권리락이라는 게 그죠.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권리락 당일부터는 내가 무상증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 전날까지 갖고 계신 분들만 주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다. 그래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있어요. 기준일 이틀 전 종가까지 무조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유증이든 무증이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배정, 그러니까 공시 딱 뜨잖아요. 신주 배정 기준일부터 무조건 체크하세요. 단 영업일 기준입니다. 토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이틀 전 종가에 내가 갖고 있어야만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뿐만이 아니고 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수출도 이게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쪽도 사실 이제 4월 달에 좀 걱정했던 게 이게 자동차 생산이 안 돼가지고 반도체 때문에 이거 줄어들면 어떡할까 이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4월 달 실제 데이터는 너무 좋았고요. 현대차가 100%인가 증가했더라고요. 오히려 그 판매량이 글로벌 판매가 이 그냥 한 자릿수 두 자릿수도 아니고 100%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세월이 최악이었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저효과 있지만 그래도 100%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기아차도 기아가 한 70%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출도 좀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이 판매는 아직은 좀 괜찮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에 의한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공매도가 나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자동차는 아침부터 올라버렸어요. 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가 너무 걱정을 했나? 그래가지고 매수가 몰려가지고 어제도 급등, 오늘도 현대차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틀째 좀 올랐는데 근데 제일 문제가 이번 5월 달입니다. 현대차가 하고 기아가 저번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 직원이 질문 이제 받을 때 5월이 제일 피크 같다.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제일 못 만드는 시기는 우리는 5월로 예상한다. 제일 고비다. 그러면 5월 달에 사람들이 또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월 데이터가 6월 1일 날 나오거든요. 그럼 그날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5월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받아볼 텐데 생각보다 잘 팔렸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정말 뭐 판매가 급감을 했다거나 예. 그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지금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1일까지는 한번 데이터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판매 데이터가. 그러면은 5월이 피크라고 했는데 별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주가는 더 레벨업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주가 이틀 올랐지만 예.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더 지금 확인해야 되거든요. 5월달 데이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업사이드는 아직 좀 제한은 돼 있으니까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저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고 투자들이 좀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주에 이미 현대자동차 그 공장들 몇 개는 스톱된다고 네. 하던데 반도체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5월 실적은 좀 줄어들 게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정지되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정지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그 4월 달에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5월이 피크라고. 그러면 예. 공장이 문 닫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가 안 나올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제 5월 말로 갈수록. 예. 그러면 그때 데이터들이 이제 취합이 될 텐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안 좋냐 아니면 예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감소는 할 텐데 감소폭이 얼마나 완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5월이 피크인데 분명히 5월 말 6월 초로 갈수록 이게 그 월초 월중 월말 이렇게 나눠보면 네. 월말로 갈수록 이게 생각보다 반도체 공급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 된다. 이런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5월 중순에 가장 피크치고 예. 그런 데이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5월 중순이 피크였구나. 그럼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제 5월 초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부정적인 건 다 반영은 했어요. 예. 안 좋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그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0% 빠진 거거든요. 예. 반영은 됐는데 주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올라가려면 제대로 예. 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빠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줄어드는 게 그거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대만의 TSMC는 6월 말부터는 예. 약간씩 정상화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건 진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대만의 TSMC는 6월부터는 개선될 수 있다. 5월이 피크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예.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면 결국에는 5월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고비가. 근데 시장은 아직도 의심을 해요. 사실. 예. 주가 빠졌던 이유가 5월이 고비가 아니라 이거 여름 내내 이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서 사실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5월달 데이터는 우리가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전기차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내연기관 자동차도 거의 뭐 가전제품 되다시피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기판도 거의 뭐 컴퓨터처럼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가전제품처럼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반도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요즘 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몇 그 반도체 없이 그런 편의 장치 같은 거 좀 없으면 싸게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예. 옵션 몇 개 빼면 바로 출고해주겠다고 그 이번에 전기차 나온 거 있잖아요. 현대 그 예. 아이오닉 5 그 기사 보니까 몇몇 옵션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빼면 뭐 바로 우리 출고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반도체가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예. 반도체가 이렇게 수백 개인 이유가 우리 스마트폰에는 반도체가 뻔하잖아요. 몇 개 안 들어가요. 예. 뭐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랑 이제 CPU 같은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는 엔진도 컨트롤하는 반도체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계기판 우리 그 안전벨트 매면 삐삐삐 하는 거 안 매면 삐삐삐하고 후방 예. 후방에서 이제 삐삐삐 올려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MCU라고 하는데 예. 반도체 다 들어가요. 예. 그 근데- 1달러짜리. 예. 근데 그게 각각 다 달라요. 예. 기능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대량 생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좀 부족이 좀 계속 이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토피아 파크웨이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만약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된다면 여행자 보험 이거 파는 보험사들 유망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여행자 보험은 다 들고 나가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행자 보험이 그게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좀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비중이 커졌는데 예.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햇반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예, 히트 상품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1인 가구 활성화되면서 그 제일제당이 이제 햇반을 엄청나게 팔긴 팔았는데 예.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일제당이고 바로 햇반이 대박 났으니 이거 사면 내가 좀 돈 좀 벌겠는데 예. 전체 매출 비중에 어쨌든 두 자릿수도 안 된 거예요. 미미예요. 예. 나머지는 다른 데서 다 돈을 벌고. 아하.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이걸로 지금 잘 팔려도 전체 사이즈에서 차지하는 게 적으면 주가에 영향을 안 줘요. 삼성전자 아시잖아요. 가전제품 아무리 팔아도요. 그렇지. 주가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자 보험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밥은 아니고 반찬 정도. 네, 반찬 정도로. 예. 이연목 님이 이것도 물어보셨네요. 다음 주에 상장되는 SKIT 여기도 공매도 영향을 받을까요? SKIT는 공매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 지정이 돼 있죠?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5거래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15거래일 동안 예.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이 50이 이내로 들어가면 예. 유지가 되면 특례 편입이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6월에는 가능성이 높은 게 50위에 있는 회사가 기업은행인데 예. 그게 7조 원 정도 돼요. 예. 시가총액이. 근데 이번에 상장하는 SKINT가 공모가 기준으로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공모가 기준 7조. 근데 분명히 따상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시총이 10조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15일 동안은 당연히 50위 안에 들겠죠. 예. 그래서 6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선물 옵션. 예. 그때 그러니까 6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부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때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예. 그 전까지는 공매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5월 증시에서 주목할 이슈들이 좀 그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예. 어떤 거 있는지 좀 주목할 만한 거. 네, 그러니까 주목할 이벤트로는 일단 이번 주엔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지표 같아요. 예. 미국에서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실업률 보겠다고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예. 고용 예. 실업률 한 2%대, 그다음에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 그리고 그냥 고용자 수가 양질의 고용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쉽게 지금 고용 지표가 개선돼도 예. 금리를 못 올리고 긴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말 좋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를 예.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일자리를 얻었냐면 아마존의 물류센터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데로 지금 많이 네. 그 일단은 임시죠. 임시로 얻으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 의장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본래 일자리도 가야 예. 되는데 이게 너무 많대요.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고용으로 좀 일부 잡히다 보니까 네네.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금 인상까지 본다는 얘기죠.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넣을수록 임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인상률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고용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그게 너무 또 잘 나오잖아요. 예. 증시가 한번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오면 또 기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좋아요. 임금이 올라가면은 예. 물가 인상이 압력이 있을 거고. 이거 연준은행 또 생각 바꾸면 어떡할까? 예. 이런 또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너무 지표가 좋으면요. 예. 긴축이 뒤에 따라 들어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거 보시고 예. 그다음에 5월 17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때가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에요. 예. 그날까지 모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때까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이 제일 중요한 게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있죠. 여기서 뭐 반도체 투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요새 얘기 나오는 거면 뭐 삼성전자 투자 얘기는 자꾸 나오니까 예. 예. 뭐 SK 이노베이션 현대차도 공장 짓는 거 아닐까? 예. 이런 기대감이 저는 그거 지으면 호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월 21일 날 한미 간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통령끼리 만나면 뭔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예. 서로 뭘 주고받을지 예. 그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달에는 어쨌든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21일 그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좀
뭔가 좀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에 투자하냐 마냐 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근데 전자가 투자하면 또 그 코스닥의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예. 거기다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투자하면 또 밑에 2차 전지 회사들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짓는다는 그런 루머가 한번 돌았었어요. 저번 주에 미국에요. 지금 왜냐하면 공장은 있어요. 엘라바마에. 전기차 공장 없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전기차 공장도 여기다 지어라. 이거예요. 지금 원하는 건. 근데 현대차 같은 입장에서 네. 기존의 그 이미 알려진 내연기관 기술이 아니고 전기차라면 정말 가장 보완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공장이잖아요. 그걸 외국에 선뜻 짓는 게 그런 선택을 할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전기차는 더 공장 짓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있죠. 엔진차는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장을 짓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차는 진짜 부품 수가 확 줄어요. 그리고 기존의 공장 일부 공정을 개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제가 아이오닉 5 생산하는 걸로 아는데 그 생산을 하면서 과연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의 공장을 언제쯤 지을 것인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 공장을 또 안 지을 수가 없는 게요. 그럼 세금 혜택이 없어요. 나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너네 여기서 미국에 장사하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혜택을 주는데 안 만드는 경우 혜택 안 주겠다. 뭐 관세 매기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니까 현대 기아차도 아마 좀 고민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루머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한국의 미국 투자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투자에 따라서 또 증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인 걸 뒤로 하고 투자 관점에서는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질문 몇 개만 좀 할게요. 성근 스카이님이 염블리님 한 수 꼭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데 네페스 여기 전망이 어떤지요?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게 이제 네페스도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를 조립하고 뭐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외주 업체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만약에요 오스틴의 공장을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잖아요. 삼성전자 공장 지을 때 하는 거는 전공정만 해요 거의. 그러니까 반도체 칩급 이 전공정까지는 만들어주고 나머지 조립해서 완성부까지 만드는 거 외주를 다 줍니다. 할 여력이 없어요. 그 외주 받는 업체가 대표적인 게 네페스예요. 주로 삼성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이런 소재 부품 장비는 이게 미국에서도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빨리 투자하기를 원하니까 큰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어쨌든 앞으로 전망이 안 좋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네페스 같은 후공정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공매도 때문에도 좀 빠졌거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큰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즘 저도 그 문자 참 많이 받거든요. 그 주식 리딩방 이거 뭐 소개해 준다고. 네네네. 이거 지금 금융당국이라서 결국 교통정리하겠다 지금 나섰다고 해요. 네. 그게 리딩방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유사 투자 자문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대1로 뭐 카톡방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상담하는 거는 뭐 불법이라고 이번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사가 아니라 진짜 투자 자문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투자 자문업은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 돼요. 1억이 있고 투자 자문 권유 인력도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쨌든 법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사 투자 자문 중에서 1대1 리딩하는 그런 데는 아마 퇴출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멤버십으로 이렇게 회원 모집해가지고 다수의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월 얼마 받고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리딩방도 있어요. 그런 데도 이제는 유사 투자 자문업 신청을 해야 돼요.
그냥 옛날에 안 해도 개인이 해도 됐는데 예. 이제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코인 리딩방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요즘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거. 코인은 이게 법적으로 지금 자산으로 인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불법도 못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선 기사 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허위로 시세 조정하는 건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고발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검찰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근데 일단 법은 없는 거죠. 자본시장법에서 이걸 자산으로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코인 거래소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법적인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거래소 문 닫아 버리면 내 재산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튀는 경우도 실제로 또 있었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